핫한 IT 이슈 만나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에 이어 자율주행까지 첨단 디지털 기술의 필수품이 바로 반도체죠.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의 최강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인텔 그리고 애플이 최근 각각 다른 전략을 내걸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의 전략이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에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IT 산업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들이 모두 최신 반도체 성능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강자인 삼성전자와 인텔 그리고 애플이 각각 상이한 전략을 펴고 있다고 하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반도체는 이제 첨단 기술의 원유라고 표현이 될 만큼 이제 필수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반도체 강자들의 전략 다변화가 이제 두드러져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들은 살펴보면 각각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애플은 이제 자사 생태계 소비자들을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일변도인 사업 전략을 다변화시켜야 하는 임무를 이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은 이제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지 못했던 과거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각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각 회사들의 전략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회사들이지만 그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은 어떤 전략을 펴고 있을까요? 네, 애플은 이제 바로 최근에 이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기가 네. 쉬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를 열고 신제품을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선 이제 애플이 공개한 신제품을 살펴보면 보급형 제품인 아이폰 SE와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이제 고성능 데스크톱인 맥 스튜디오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아이패드 에어와 그리고 고성능 데스크톱인 맥 스튜디오에 이제 애플이 자체 개발한 M1 칩을 이제 모두 탑재를 시켰습니다. 애플은 현재 이 반도체 산업 반도체 전략을 보면 스마트폰에 쓰이는 A 시리즈 칩과 그리고 노트북과 같은 개인용 컴퓨터에 쓰이는 M1 시리즈 칩을 이제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M1 칩의 활용도를 점점 넓히고 있는 것이 최근 두드러진 전략의 추세입니다. 사실 이 M1 칩의 자리는 과거에 인텔 기반 CPU가 이제 주로 사용되었던 자리인데요. 네. 과거 맥북 프로 그리고 맥북 미니와 같은 이제 애플의 개인 컴퓨터가 모두 인텔 기반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인텔 기반 PC들을 모두 애플이 자체 개발하고 그리고 이 기존의 A 시리즈 즉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제 CPU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M1 시리즈로 바꿔 나감으로써 이제 맥 스튜디오, 맥북,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으로 이어지는 이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모두 애플 고유의 생태계로 묶는다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 사용자가 쓰는 애플 기기를 계속해서 늘려간다는 전략인 거죠. 즉 아이폰을 쓰다가 좀 더 이제 맥북 프로 같은 노트북을 쓰게 되면은 좀 더 연동이 잘 돼서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함께 쓰면은요 연동이 참 잘 돼서 이게 상당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고가라는 꽤 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요. 그렇습니다. 저도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애플을 한번 쓰면은 계속 애플만 쓰게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텔은 어떨까요? 네, 과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과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던 인텔이 이제 사실 지난해 이제 꽤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역시 모바일 시대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그게 계속해서 이제 실적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인텔의 전 CTO 출신인 팻 갤싱어가 새롭게 CEO로 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팻은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업계 예상을 깬 분야가 있는데 바로 이 비트코인 채굴용 칩입니다. 비트코인이요? 예, 맞습니다. 좀 상당히 예상과는 좀 다른 네. 이제 분야에 진출을 한 거죠. 이 분야는 사실 과거에 이제 중국 회사들이 과점을 하고 있던 분야인데요. 이제 중국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제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거의 실질적으로 내렸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텔이
이 미국 내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와 손을 잡고 채굴용 칩까지도 직접 개발을 해서 이제 이름이 보난자 마인이라고 합니다. 이 네. 보난자 마인을 개발해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이제 업계에서는 인텔이 이제 CPU나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고연산 분야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깬 것이기도 합니다. 오, 그러네요. 인텔이 비트코인 채굴용 칩을 내놓는다.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동안은 다른 회사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암호화폐 채굴 시장은 사실 이제 크게 두 분야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사실 그동안 계속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비트메인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채굴 장비 회사가 바로 이 중국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 채굴에서는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 주로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배경에는 이처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도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장에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이 지금 현재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 것이고요. 이로 인한 이 시장의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텔의 선전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 삼성은 그죠. 어떻습니까? 네, 이 세 회사 중에서 현재 칩 분야에서 가장 숙제를 많이 지금 받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애플이 말씀드린 것처럼 A 시리즈 자체 칩을 개발해서 아이폰의 성능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이제 퀄컴과 삼성의 이제 칩을 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현재 아이폰의 성능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엄밀하게 말해서 조금 이제 열심히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 갤럭시 S22에서 이제 성능 조절 이슈가 제기돼서 삼성전자가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었었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지금 이제 경영 진단이 받고 있다는 이런 잡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에게 있어서 이 파운드리 사업을 얼마나 잘 강화하느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과 애플이 현재 이 반도체 자체 개발을 해서 시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여기에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산업의 강화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이슈를 얼마나 잘 넘기느냐가 향후 경쟁력 확보에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잘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전 세계 산업의 필수제인 원유값이 들썩거리면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의 원유인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도 그 못지않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라는 얘기겠죠. 새 업체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수다 김용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